서울만 알고 부산을 모른다면 한국 여행의 절반은 놓친 겁니다. 해외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산입니다. K-드라마, K-팝에 이어 이제는 부산 자체가 전 세계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 1순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부산을 다녀온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2시간이면 오는데 왜 이제 알았지? 하고요. 오늘 소개할 커플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호주 출신의 여행 유튜버 커플인 이 두 사람은 이미 수십 개국을 발로 뛰며 영상을 만들어 온 베테랑 여행자들인데요. 그런 그들이 부산에 도착한 순간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여행 경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산과 바다, 절과 야경, 길거리 음식과 미식. 식당이 하나의 도시 안에 이토록 촘촘하게 담겨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부산 도착 후 이들이 처음 향한 곳은 해동용 공사입니다. 바다 위에 지어진 한국의 사찰 해동용 공사는 사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내국인들도 멀리서 찾아올 만큼 아름다운 이곳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커플은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해동용 공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여자친구 그레이스는 발을 멈추고 맙니다. 태어나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했는데요. 물 위에 딱 붙어있듯 자리 잡은 사찰의 모습이 도저히 현실감이 없다는 겁니다. Oh my goodness, it is so beautiful perched here up on the water. I've never seen anything quite like it. 해동용 공사는 14세기 후반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찰이 산속에 위치한 것과 달리 해동용 공사는 바다 바로 옆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 동해 바다와 전통 건축물이 한 프레임 안에 담기는 보기 드문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수백 달러짜리 리조트를 가야 겨우 볼 수 있는 오션뷰가 여기서는 그냥 절에 오면 공짜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정도 바다 경치를 가진 관광지라면 입장료부터 시작해서 각종 비용이 줄줄이 붙는데 한국은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됩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죠. 이 커플이 사찰에서 체험한 것 중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새해 소원을 담은 연등 달기입니다. 금박이 달린 연등에 한 해의 소원을 적어 달 수 있는 이 문화. 체험은 1만 원이라는 믿기 힘든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영국이라면 이 정도 관광 체험에 몇 파운드는 좋게 받았을 것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오전 9시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와 빛이 바다 위로 반사되는 그 장면은 어떤 사진으로도 담을 수 없다며 직접 와서 눈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찰 방문을 마친 이 커플이 브런치를 위해 찾은 곳은 SNS에서 꽤 유명한 카페 스탠다드 브레드입니다. 틱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며 화제가 됐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나온 음식들의 비주얼에 두 사람은 말을 잃고 맙니다. 진하고 두툼한 프렌치 토스트, 사방으로 터지는 버터향, 그레이스는 한 입 먹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한국에서 먹은 브런치 중 단연 최고라는 평가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만약 런던에 이 카페가 있었다면 우리의 단골집이 됐을 거라고요. 런던은 세계에서 카페 문화가 가장 발달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요. 그 런던 기준으로 봐도 단골로 삼고 싶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부산의 작은 브런치 카페 하나가 글로벌 미식 도시의 기준을 훌쩍 넘어버린 순간이었죠. 배를 채운 커플이 오후에 향한 곳은 해운대 블루라인 스카이캡슐입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투명 캡슐 열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커플 예약을 10일 전쯤 했는데 이미 거의 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미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 부산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것이죠. 맑은 하늘 아래 바다 위를 달리는 그 감각은 부산에 오지 않고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이라며 감탄이 끊이질 않습니다. 스카이캡슐이 부산 방문 중 지금까지의 최고 하이라이트라는 이 커플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데요. 반드시 한 달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고 구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이들은 감천문화마을을 찾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터를 잡으며 형성된 이 마을은 2009년 정부가 예술가들을 모집해 골목 곳곳을 파스텔 색채로 물들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난 뒤 다시 바라본 마을의 풍경은 단순한 예쁜 배경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역사를 담은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 그려진 벽화들, 그 너머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의 전경을 바라보며 그레이스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합니다. 알록달록한 지붕들과 그 너머로 펼쳐진 바다. 감천문화마을이 왜 부산 여행의 상징이 됐는지를
이 짧은 한 장면이 모두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천문화마을은 전 세계 여행 매체들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 1위 안에 넣는 곳인데요. 그 이유가 딱 저 한 컷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한국은 낡고 오래된 역사조차도 아름다움으로 되살려내는 나라라는 것을요. 1950년대 전쟁 피난민들이 살기 위해 지은 판잣집 마을이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예술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니라 역사를 지워버리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가치를 쌓아 올린 한국 특유의 감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해가 기울자 커플은 송도 케이블카로 이동합니다. 이들이 선택한 건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이었는데요. 바다 위에 매달린 채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아찔함과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부산의 해안선은 그야말로 말로는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뒤 연결된 출렁다리 위에 서자 발 아래로는 투명하게 보이는 바닷속이, 저 멀리에는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항인 부산항의 야경이 동시에 펼쳐지는데요. 낮과 밤 두 얼굴을 가진 도시. 부산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조명이 켜진 다리와 항구의 불빛, 그 위로 흐르는 새의 전야 음악 소리까지. 외국인의 눈에 부산은 그날 밤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찾은 식당은 한다소치라는 정통 한식 밥집이었습니다. 메뉴판도 한국어뿐이고 직원도 영어를 못했지만 이 커플은 당황하지 않고 구글로 하나씩 찾아가며 반찬들의 정체를 알아냈는데요. 잡채, 고구마, 당면, 마늘, 콩조림, 메추라기알, 간장조림, 멸치볶음, 김치, 꼴뚜기 무침, 연근조림까지. 테이블 가득 차려진 한상 차림 앞에서 이 커플은 잠시 압도당하고 맙니다. 처음엔 넘치는 반찬에 당황했지만 하나씩 맛보고 나서는 이게 바로 한국, 부산 식문화의 정수라며 인정하고 맙니다. 다 좋아하지는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그게 바로 진짜 여행이 아니겠냐는 말을 남기는데요. 낯선 음식 앞에서 겁먹지 않고 현지인처럼 먹어보려는 그 자세 자체가 한국 음식, 문화를 대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는 걸 이 커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기차로 2시간. 그 짧은 거리 안에 이토록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이 커플은 이제야 몸으로 실감했는데요. 한국을 여행할 때 반드시 일정에 넣어야 한다는 강한 추천과 함께 이들은 부산을 서울과 완벽한 짝꿍이 되는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늘 거기 있는 도시가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는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 만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이름 3글자가 이제 세계 여행 지도의 새로운 좌표로 찍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좌표를 처음 찍은 건 우리가 아니라 이 외국인 커플이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뿌듯하게 느껴집니다.